안녕하세요. 한성자동차 프로덕트 익스퍼트입니다. 오늘은 AMG 253 모델의 내외부의 전반적인 설명을 영상을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차량 열쇠 사용법에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버튼은 잠금 버튼, 중간에 있는 건 잠금 해제 버튼, 그리고 제일 아래에 있는 거는 트렁크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썸머 오프닝 기능이라고 탑재가 되어 있는데, 썸머 오프닝은 여름철에 야외 주차를 하셨을 시에 실내 온도가 굉장히 올라가 있기 때문에 먼저 환기를 시킬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린 버튼을 길게 누르고 계시면은 이렇게 창문과 선루프가 열리면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기능이고요. 닫으실 때는 잠금 버튼을 또 길게 누르고 계시면 차량 잠김과 동시에 창문과 선루프가 모든 게 다 닫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는 키레스고 설명을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키레스고 기능은 키를 그냥 소지한 상태로 여기 문 손잡이 쪽에 바깥쪽을 터치하시면은 잠기게끔 되어 있고요. 여실 때는 그냥 안쪽만 잡아주시면은 바로 이렇게 여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은 안에 있는 센서가 양쪽을 동시에 인식하기 때문에 동시 터치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작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바깥쪽과 안쪽을 확실히 구분해서 터치를 해주시면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제 트렁크 개폐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트렁크는 여는 방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손잡이와 키를 사용해서, 그리고 운전석 쪽에서 버튼을 이용해서 하시는 방법과, 그리고 발을 이용해서 손대지 않고 열 수 있는 방법, 이렇게 4가지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벤츠마크 밑에 손잡이 당겨주시면은 이렇게 트렁크가 열리게끔 되어 있고요. 닫으시는 버튼은 여기 2가지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그냥 트렁크만 닫아주는 버튼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버튼은 지금처럼 문이 닫혀져 있고 시동이 꺼져 있는 상태로 키를 소지한 상태에서만 쓰실 수 있는 버튼입니다.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트렁크가 닫힘과 동시에 문까지 한 번에 잠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버튼을 이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키를 소지한 상태로 벤츠마크 밑에 라인으로 발을 넣었다가 빼주시면 손대지 않고 손에 짐이 많으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쇠를 사용해서 여실 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트렁크 버튼, 이 버튼을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열리고 닫히는 것까지 더블 클릭으로 눌러주시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서 버튼은 잠시 후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유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주유구는 오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실 때에는 끝에 쪽 눌러주시면은 여실 수가 있고요. 닫으실 때에는 그냥 마찬가지로 반대쪽으로 눌러주시면 닫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이 잠겨져 있을 때는 주유구도 같이 잠기기 때문에 잠금 해제를 해주셔야 이쪽에서 눌러서 여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시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시트는 여기 모양 그대로, 시트 모양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로 움직이실 땐 아래에 있는 거 잡고 앞뒤로 움직이시면 되는 거고요. 시트 높낮이는 뒤에 쪽에서 위아래로 조절 가능하신 거고, 시트 각도는 앞에 쪽에서 위아래로 조절 가능하십니다. 여기 있는 작은 버튼은 허벅지 아래에 있는 시트가 나왔다 들어갈 수 있게끔 설정하실 수 있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등받이 앞뒤로 사용해 주시면 되고, 머리 받침대는 위아래로 사용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에 열선 시트 3단계로 사용하실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통풍 시트도 마찬가지로 3단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R 버튼, 여기 빨간색 불이 들어오게 되면은 운전석에서 조절을 했을 때 조수석이 움직이게끔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왼쪽에 보시면 저장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M 버튼 그리고 숫자 1, 2, 3 위치해 있습니다. 저장하실 때는 M 버튼 누르고 숫자 눌러주시면은 해당하는 숫자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저장이 되는 거는 시트만 저장이 되는 게 아니고, 시트랑 사이드 미러, 핸들 위치,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위치까지 같이 한 번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불러오게 하실 때는 숫자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새롭게 저장하실 때에는 다시 한 번 더 M 버튼 누르고 숫자 버튼 눌러주시면 이전 거 삭제가 되면서 덮어쓰기 방식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사이드 미러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사이드 미러는 이곳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상하좌우 바꿔주시면 왼쪽 거 사용 가능하신 거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오른쪽에 불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상하좌우 바꿔주시면 오른쪽 거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버튼은 수동으로 접었다 폈다 하실 수 있는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창문 버튼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창문은 원터치로 아래로 내리거나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제일 아래에 있는 버튼은 빨간색 불이 들어오게 되면 운전석을 제외하고
나머지 곳에서는 사용하실 수 없게끔 키즈락 걸어 놓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쪽에 있는 트렁크 버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트렁크는 여기서 당겨주시면은 바로 트렁크가 열릴 수 있게끔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닫으실 때는 여기서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위치에 계신 곳에서 닫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중간에 손을 떼시면은 그 위치에서 트렁크가 멈추기 때문에 닫힐 때까지 끝까지 눌러주셔야 됩니다. 여기 위쪽에 있는 버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이 버튼은 스티어링 파일럿 기능이라고 해서 반자율 주행에만 필요한 버튼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차량이 반자율 주행 때 핸들을 일시적으로 조절을 해줄 수 있는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다시 한 번 더 반자율 주행 기능 설명을 드릴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이 버튼은 차선 이탈 방지 어시스트 버튼입니다. 이 버튼은 빨간색 불이 들어와 있는 게 활성화되고 있다는 표시이고요. 점선을 넘어갈 때는 핸들에서 진동이 울리고 실선을 넘어갈 때는 알아서 안쪽으로 넣어주는 기능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깜빡이를 켜거나 핸들을 확실히 조작을 하시면은 차량에서 개입하지 않을 거고요. 핸들은 가만히 있는데 차선을 이탈하는 거를 차량이 감지를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차량이 개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 있는 P 오프 버튼은 빨간색 불이 들어오면은 주차 센서가 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를 하실 때 삐삐삐 소리 나는 게 안 나게끔 하는 버튼이라서 평상시 주행하실 때는 이 버튼을 끄고 주행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버튼은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 온오프 버튼입니다. 눌러서 전체를 켜거나 전체를 끄실 수가 있는 버튼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버튼은 이 차량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 차량의 높이보다 3cm가량을 올리거나 낮출 수 있는 버튼입니다. 이거를 올리는 기능은 비포장도로 같은 데 사용을 하시면서 하부 쪽 더 보호하실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눌러서 빨간색 불이 들어오면은 이제 차량이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이제 이쪽에 있는 버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제일 왼쪽에 있는 이 후방 안개등 버튼 사용하실 수 있는 버튼이고요. 가운데는 라이트, 오토로만 놓고 계시면 모든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건드실 필요 없으신 버튼입니다. 그 다음 제일 오른쪽에 있는 버튼은 계기판 밝기 조절하실 수 있는 레버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아래에 있는 이 사이드 브레이크 버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라서 시동을 걸고 출발하면 자동으로 풀어지고 자동으로 채워지게끔 되어 있지만은 수동으로 사용하실 때는 눌러서 채우거나 당겨서 푸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동으로 채운 경우에는 자동으로 절대 풀리지 않기 때문에 꼭 수동으로 채우셨을 때는 수동으로 다시 한번 풀어주셔야 나중에 자동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본네트 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본네트를 여실 때에는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 레버를 지나서 한참 내려가서 안쪽에 보시면 빨간색 레버가 있습니다. 이거를 당겨주시면 본네트를 여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본네트가 살짝 열려있는 상태에서 벤츠마크 왼쪽으로 살짝만 이동을 해주시면 걸쇠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걸쇠를 밀려 올려주신 상태에서 본네트를 완전히 개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엔진룸에 AMG답게 AMG라고 이렇게 똑같이 레터링이 들어가 있고 오른쪽에는 워셔액을 보충하실 수 있는 파란색 뚜껑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왼쪽에는 빨간색 뚜껑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 배터리의 플러스 단자 밑에 있는 금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볼트 모양은 이제 마이너스 단자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네트를 닫으실 때는 보시다시피 걸쇠가 양쪽에 있기 때문에 한쪽만 잡고 내리시면은 한쪽이 덜 닫혀서 이제 경고등이 표시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닫으실 때는 양쪽을 잡고 생각보다 강하게 이 정도로 강하게 내려주셔야지 완전히 닫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차량의 소모품 교체나 정비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전국에서 서비스 센터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한성 서비스 센터 이용하시면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정비를 받으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핸들 왼편 뒤쪽에 있는 레버들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이 레버에는 총 3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방향지시등, 상향등, 그리고 와이퍼 기능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방향지시등이랑 상향등은 다른 차량들과 동일하게 오른쪽 왼쪽 몸쪽으로 당겨주시면 간헐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상향등, 그리고 뒤쪽으로 밀어주시면 고정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상향등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와이퍼는 여기 삼각형이 동그라미 쪽 가 있는 거 보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와이퍼가 멈춰 있다는 뜻이고요. 그 위에 점선 2가지, 실선 2가지가 있습니다. 점선은 자동, 실선은 수동입니다. 그래서 자동은 비가 올 때만 알아서 움직이는 시스템이고요.
수동은 비가 오지 않아도 계속 움직일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이유는 빠르기를 나눠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서부터 정지, 자동 천천히, 자동 빠르게, 수동 천천히, 수동 빠르게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끝에 누를 수 있는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투 버튼 방식인데 한번 누른 상태에서 힘을 더 주시면 한 번 더 누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짝 눌렀을 때는 와이퍼가 한 번만 움직이고 꺼질 거고요. 두 번째 조금 더 강하게 눌러주시면 워셔액까지 앞유리창에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기 제일 짧은 레버 하나가 보이실 겁니다. 이 레버는 핸들 위치 조절 레버, 사용하실 수 있는 레버입니다. 아래로, 위로, 앞으로, 뒤로 이렇게 사방으로 움직이게끔 사용하실 수 있는 레버 위치에 있습니다. 네, 이제 계기판 움직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계기판을 움직이실 때는 여기 양쪽 두 개 있는 왼쪽이랑 가운데 있는 이 버튼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왼쪽에 있는 버튼은 취소나 메뉴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운데 있는 버튼은 핸드폰 만지듯이 위아래로 움직이시면 이렇게 화면을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자, 메뉴 버튼을 눌러서 보시면 지금 이제 트립이라는 메뉴 안에 있는 항목들을 보실 건데, 눌러서 아래에 있는 1510이라는 숫자는 이 차량의 총 누적 키로수입니다. 그 위에 15.8이라는 숫자는 리셋을 할 수 있는 누적 키로수예요. 리셋하는 방법은 현재 화면에서 검은색 버튼 한번 클릭하시고 구간거리 초기화 뜨면은 아래로 내려서 얘를 클릭해 주시면 위에 거만 초기화 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천천히 내리면서 트립 안에 있는 항목들을 보시면은 주행 가는 거리나 에코 디스플레이, 출발하고 나서 리셋하고 나서 얼만큼 사용했는지, 연비라든지 뭐 주행 시간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현재 차량의 속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자, 메뉴 버튼 눌러서 오른쪽에 보시면 내비게이션, 라디오, 미디어, 전화가 있지만은 이거는 저희가 이곳에서 운행하시면서 간략하게 보실 수 있는 버튼들이고요. HUD라고 되어 있는 게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약자입니다. 들어가셔서 위치 밝기 내용을 이곳에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위아래로 보기 편하신 위치로 조절하신 다음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밝기도 마찬가지로 조절해서 클릭해 주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내용도 원하시는 걸로 골라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디자인 들어가시면은 스포츠나 클래식, 프로그레시브, 계기판 디자인을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서 마음에 드시는 거 그냥 보기 편하신 거 아무거나 골라서 선택해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운행하실 때는 그냥 트립에다 놓고 운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MG 모델이다 보니까 그 왼쪽에 보시면 퍼포먼스라 그래서 현재 차량이 어떤 식으로 토크와 전기 모터를 사용을 하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루즈 컨트롤 리미트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크루즈 컨트롤은 화면에 이 그림이 떠 있어야지 사용하실 수 있는 상태이고요. 30km가 넘어갈 때 가운데 있는 레버를 위나 아래로 움직여 주시면 현재 속도로 바로 세팅이 되게끔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팅이 되자마자 엑셀에서 발을 떼시면 되고요. 그리고 속도 변경하실 때는 가운데 있는 레버를 위나 아래로 가볍게 움직여 주시면 1km씩 속도가 변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강하게 딸깍거리는 느낌이 있을 때까지 해주시면 10km씩 속도를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소하실 때는 브레이크를 밟아주시거나 여기 있는 캔슬 쪽으로 버튼 내려주시면은 취소가 되고 직접 운행 시작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RES라는 버튼 쪽으로 버튼을 올려주시면은 취소했었던 그 값을 그대로 불러오기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앞차와의 간격을 조절하실 수 있는 버튼이 위치해 있는데 한 칸에서 4칸 정도까지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3칸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미트 기능은 여기 있는 위에 버튼 클릭해 주시면 아까 보셨던 그림과 다르게 림이라고 계기판에 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림이라고 떠 있는 순간에 이렇게 속도 세팅하는 레버를 움직여 주시면은 속도를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지정된 속도 이상 절대 나가지 않게끔 만드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소하실 때는 캔슬 쪽으로 내려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있는 버튼을 마찬가지로 눌러주시면은 다시 한 번 더 리미트 기능을 끄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미트 기능의 추가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리미트 기능은 이렇게 리미트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교통표지판이 이렇게 60km 인식이 되면은 RES 버튼 쪽으로 2번 올려주셨을 때 그 60km로 바로 세팅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통표지판이 인식이 되고 리미트 기능이 활성화 중이실 때 버튼을 2번만 올려주시면은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네, 이제 반자율 주행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자율 주행은
여기 보이시는 이 두 가지 버튼에 불이 다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크루즈 컨트롤 세팅하듯이 바로 세팅을 해주시면 세팅은 끝납니다. 하지만 이거는 엑셀에서 바로 발을 떼셔도 괜찮지만 핸들에서는 완전히 손을 바로 떼시면 안 됩니다. 핸들에서 손을 떼실 수 있는 거는 가운데 있는 핸들 모양의 표시의 그림이 초록색으로 변경이 되어야 일시적으로 핸들에서 손을 떼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거는 최장 1분 정도 손을 떼실 수 있는 기능이고요. 그 이상으로 떼고 계시면은 차량은 운전자의 의식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속도를 점점 늦추다가 완전히 정차까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 차량이 멈추게 되면은 이 차량도 똑같이 정차를 할 건데, 그 정차 시간이 3초 이내일 때는 앞 차량이 출발했을 때 똑같이 출발할 겁니다. 하지만 3초가 넘어가게 되면은 이 차량은 출발하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엑셀을 한번 살짝 건드려 주시면은 다시 이전에 세팅해 놨었던 그 값으로 그대로 재시작하실 수 있는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자율 주행은 주행 보조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떤 돌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핸들은 계속해서 손을 떼지 마시고 핸들 잡을 준비와 한 손 정도는 계속 올려놓고 주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쪽에 있는 버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세 가지 버튼은 가운데 미디어 디스플레이로 움직일 수 있는 버튼들입니다. 왼쪽에 있는 건 메뉴 버튼, 오른쪽에 있는 건 취소 버튼, 가운데 있는 거는 화면을 움직일 수 있는 버튼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실 수가 있고요. 입력을 하실 때는 클릭을 해주시면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은 전압 받기 버튼, 크기 버튼, 여기서 위아래로 조절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볼륨 버튼 위아래로 조절하실 수 있고 클릭해서 음소거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있는 버튼은 위로 올리시면은 이제 벤츠 음성 인식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요. 아래로 내려주시면은 즐겨찾기로 바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핸들 뒤편 오른쪽에 있는 이 기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기어는 아래로 내렸을 때 드라이브, 위로 올렸을 때 후진입니다. 너무 살살 올리거나 내리면 중립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요. P라고 되어 있는 것은 끝에 있는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파킹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치 확인하실 때는 계기판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알파벳 색깔 표시가 된 걸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혀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으신 상태에서 내리면 드라이브, 위로 올리면은 후진,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후진 기어가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이렇게 카메라가 같이 띄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파킹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파킹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미디어 디스플레이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나머지 조작 방법을 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조그 셔틀로도 왼쪽이나 오른쪽, 아래쪽, 위쪽 하셔도 하실 수가 있고요. 돌리셔도 선택 가능하시고 클릭하셔서 원하시는 거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터치패드도 왼쪽이나 오른쪽 사용 가능하시고요. 아래쪽, 위쪽도 마찬가지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뒤로 가기 버튼, 홈 버튼 다 똑같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 디스플레이 쪽으로 가셔서 내비게이션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한번 살짝 튕겨주시면은 목적지 입력 눌러서 원하시는 거 목적지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시는 거 글씨, 이런 식으로 원하는 글씨 그냥 초성으로만 입력을 하셔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 목적지라든지 음성 경로를 끄거나 하실 수도 있고요. 나머지 옵션에서 내비게이션 옵션을 따로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다시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라디오로 들어가게 되면은 라디오는 주파수를 자동으로 잡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필요한 주파수 그냥 선택하셔서 여기서 원하시는 거 돌리면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즐겨찾기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오른쪽에 메뉴에 즐겨찾기 들어가셔서 원하시는 거 저장해 주시면 저장해 놓으신 즐겨찾기 방송국들만 선택을 하시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메뉴 버튼에 미디어로 넘어가셔서 오른쪽에 마찬가지로 메뉴창 띄워주시면은 미디어 장치라고 있습니다. 미디어 장치 클릭하셔서 블루투스 오디오나 SD카드, USB, 그리고 DMB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DMB는 운행 중에 화면 안 나오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SD카드랑 USB는 가운데 센터 콘솔 박스 안에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전화 쪽으로 넘어가셔서
오른쪽에 메뉴창 띄우시면은 아래쪽에 장치가 있습니다. 장치 들어가시면은 이제 새로운 휴대폰을 연결하실 수 있는 블루투스 연결하실 수 있는 메뉴가 뜨게끔 되어 있고요. 연결이 되시면은 이쪽에 연락처라든지 아니면 문자 메시지, 통화 목록 이런 것도 확인하시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연결을 들어가시면은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이 두 가지를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를 사용하실 때에는 여기 앞에 보이시는 0번 USB 포트 여기다가 꽂아 주셔야 핸드폰을 차량에서 인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차량으로 들어가시면은 차량 설정 이곳에서 원하시는 거 다 변경 가능하시고요. 라이트 설정에서 앰비언트 라이트 들어가시면은 지금 빨간 색깔 나오는 무드 등 설정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색상 파이어 레드 말고 레드문이라는 색상은 지금 빨간색, 보라색, 파란색 이런 식의 색상들이 이제 차량 안에서 계속 랜덤으로 변경이 되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단색으로 원하시면은 멀티 컬러를 해제하신 다음에 원하시는 색상 64가지 중에 골라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외부 조명 소등 지연, 내부 조명 소등 지연 같은 경우는 문을 잠궜을 때 라이트랑 실내등이 꺼지는 시간입니다. 15초가 최소 시간이기 때문에 최소 시간 15초로 설정을 해둔 상태이고요. 차량 설정 들어가시면은 벨트 조정, 벨트 한번 채웠을 때 몸에 맞게끔 쪼아주는 기능입니다. 그다음 음향 잠김 알림, 문 잠궜을 때 차량에서 빵 소리가 나면서 확실히 잠겼는지 인지할 수 있는 버튼이고요. 그다음 이제 자동 미러 접힘 같은 경우는 문을 잠궜을 때 사이드 미러도 같이 접을 수 있게끔 설정하실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 잠금은 차량이 15km 이상으로 운행이 시작이 되면은 바로 차량이 잠기는 기능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트렁크 열림 제한이라 그래서 천장이 낮은 곳에서는 트렁크가 반만 열리게끔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지 액세스는 시동 끄고 내리실 때 스티어링 휠이랑 시트가 뒤로 밀리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내리기 편하도록 하는 기능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는 시스템 쪽에서 이제 시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언어 이런 거를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메뉴 버튼 눌러서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은 차량이라고 있습니다. 차량 들어가셔서 시트라고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시트는 운전석과 동반석 선택해서 시트를 세세하게 좀 조정하실 수 있는 메뉴입니다. 운전석을 체크한 뒤에 마사지를 클릭하시고 여기서 원하시는 마사지 선택하시면은 운전을 하시면서도 마사지를 받으실 수 있는 시트 마사지가 있고요. 여기 다이나믹 시트라 그래서 운전하시면서 핸들 조향 값에 따라서 양 옆에서 받쳐주는 시트를 사용하실 수 있는 단계가 1단계, 2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 받침대라고 해서 쉽게 생각하시면 요추 받침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추 받침대 차량에서도 설정 가능하신 거고, 측면 받침 양쪽에서 받쳐주는 시트 0에서 10단계까지 설정 가능하시고요. 시트 히팅 밸런스라 그래서 등받이라든지 아래쪽이라든지 열선 시트를 켜게 되면은 어느 쪽을 조금 더 따뜻하게 하실지 이런 거를 선택하실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다이나믹 셀렉트,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다이나믹이라 그래서 인디비주얼 설정을 따로 하실 수가 있어요. 인디비주얼, 주행 모드, 엔진은 스포츠나 아니면은 변속기는 매뉴얼로, 서스펜션은 컴포트 이런 식으로 바꾸면서 아예 개인 설정으로 하실 수 있는 주행 모드 변경하실 수 있는 메뉴도 있습니다. 그 다음 트랙 페이스라 그래서 이거는 AMG만 있는 메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이제 트랙에서 사용하실 때 혼자서 이제 제로백이나 아니면은 트랙에서 랩타임 같은 거 확인하실 때 사용하시는 메뉴들이고요. 그 중에 텔레메트리를 들어가시면은 현재 차량의 속도, 가속 페달을 몇 프로 사용하는지, 현재 엔진의 토크라든지 엔진의 출력 이런 거를 다 확인하실 수 있는 메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애플 카플레이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지금처럼 아이폰을 그냥 잠금 해제한 상태에서 케이블을 연결을 해주시면은 디스플레이 이렇게 팝업 창으로 자동이나 수동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동을 선택을 하셔야 이제 케이블을 연결했을 때 바로 화면을 띄우실 수가 있습니다. 동의함 체크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이폰 화면에 보시면은 허용 눌러주시고 이거는 그냥 무시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왼쪽으로 조그 셔틀을 돌려서 메뉴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오른쪽에 떠있는 아이콘들은 다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팀앱 선택하시면은 여기서 바로 사용 가능하신 거고요. 그래서 팀앱 원하시는 거 그냥 아무거나 골라서 안내 시작 눌러주시면은 화면에서 똑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동이 완료가 된 상태에서 휴대폰은 그냥 내려놓으시고 운행을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왔을 때는 마찬가지로 화면이 전화 화면으로 넘어갈 거고요. 그때 아까 설명드렸던 전화 받는 버튼, 끊는 버튼으로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안드로이드 휴대폰에 대해서 안드로이드 오토 사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안드로이드 휴대폰은 먼저 사용하시기 전에 안드로이드 오토와 그리고 앱 카카오 내비게이션 이 두 가지를 먼저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권한 검토, 권한 설정 이런 거 다 허용해 주신 다음에 케이블을 꽂아 주시고 휴대폰에 뜨는 접근 허용 버튼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안드로이드 오토가 연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계속 눌러 주신 다음 여기에 뜨는 팝업 창들은 그냥 동의를 계속 눌러 주시면은 이렇게 바로 카카오 내비게이션 사용하실 수 있게끔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기는 조그 셔틀로만 안드로이드 오토는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오른쪽 왼쪽 돌리면서 원하시는 거 클릭하시고 길 안내 시작 한 번만 눌러 주시면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곳을 이제 가실 때는 그냥 케이블을 뺀 상태에서 카카오 내비게이션을 먼저 들어가 주신 다음에 이곳에 임의로 아무거나 검색을 한 뒤에 도착지로 설정하고 길 안내 시작 휴대폰에서 시작이 된 다음 케이블을 이렇게 꽂아 주시면은 이미 이곳에서 휴대폰에서 설정했던 내비게이션이 차량에서 바로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있는 조그 셔틀을 밑으로 튕겨 주시면은 여기 홈 버튼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홈 버튼 들어가서 원하시는 거 어플리케이션 여기 떠 있는 거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악 같은 경우는 눌러서 노래 틀어 주시고 아래에 있는 카카오 내비게이션 들어가 주시면 노래가 재생되는 와중에 이제 내비게이션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화가 왔을 때는 위에 팝업 창으로 누구한테 전화 왔다고 뜰 거고요. 그때 전화 받는 버튼, 끊는 버튼 사용해서 통화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차량의 블루투스 기능을 한번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휴대폰에서 블루투스 활성화 버튼을 눌러주시고 차량 메뉴 버튼 누르신 다음에 전화로 클릭하시면은 아무것도 연동이 되어 있지 않을 땐 바로 이런 화면으로 뜨게끔 되어 있습니다. 차량 시스템에서 블루투스 검색 시작 눌러주시면은 바로 이렇게 휴대폰 검색이 돼서 선택을 하시면은 바로 휴대폰에 연결 요청 확인 눌러주시고 차량의 인터넷 설정 건너뛰기 눌러주시고 블루투스 오디오까지 활성화해 주시면은 이제부터 휴대폰에서 사용하는 통화라든지 아니면은 내비게이션 음량 같은 거는 차량에서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처럼 이렇게 블루투스가 연동이 된 뒤에는 오른쪽에 메뉴창 보시면은 연락, 전화, 통화 목록, 문자 메시지 이 세 가지를 골라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연락처는 고객님께서 이제 연동이 되어 있는 휴대폰의 연락처를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원하시는 사람 선택하신 다음에 클릭하시면은 바로 전화를 거실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통화 목록은 차량에서 블루투스 연동된 상태에서 통화를 어떤 분이랑 했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 란이고요. 그 문자 메시지 들어가시면은 지금 가지고 계신 휴대폰의 문자 메시지를 여기서 음성으로도 다 읽어줄 수 있는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공조장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공조장치는 저희는 크고 끄는 버튼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온도 조절 버튼을 한번 클릭해 주시면은 화면에서 바로 켜지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보시면서 원하시는 온도 설정해 주시면 되고 그 오른쪽에 있는 바람의 방향 버튼도 마찬가지로 화면 보시면서 원하시는 거 골라주시면은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버튼은 바람의 세기 버튼인데요. 1단부터 7단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조절하시면 되고 끄실 때는 0단을 만들어 주시면 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오토라고 되어 있는 이 버튼은 온도만 설정하실 수가 있고 이 바람의 방향과 세기가 자동으로 설정되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자동이기 때문에 다시 수동으로 돌아가실 때에는 한 번씩만 클릭해 주시면 다시 수동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버튼, 앞유리 성해 제거 버튼이고요.
뒷유리 열선 버튼입니다. 그 다음에 AC 버튼은 찬바람 원하실 때는 항상 들어와 있어야 하는 버튼이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버튼 외부 공기 유입 차단 버튼이고요. 빨간색 불이 들어와 있는 게 바깥 공기가 들어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이제 안전상의 이유로 10분에서 15분 정도 후에는 무조건 해제가 되면서 바깥 공기가 유입이 되게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양쪽 두 개 있는 이 버튼은 보조석에서 따로 설정하실 때 하실 수 있는 버튼이고요. 메뉴 버튼 가운데 눌러서 보시면은 싱크라고 있습니다. 싱크는 운전석과 보조석의 온도가 현재 지금 다른 상태인데 싱크를 클릭하시면은 운전석의 온도를 기준으로 똑같이 맞춰주는 기능이고요. 송풍 모드는 디퓨즈, 미디엄, 포커스 이렇게 세 가지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미디엄이 가장 무난하고 좋은 모드이기 때문에 이걸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뒷좌석을 여기서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송풍량이나 온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메뉴 아래쪽에 보시면은 레스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시동을 끄고 사용하시는 기능인데 운행을 마치고 나서 엔진 열을 잔여를 가지고 안에 있는 습기들을 말려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동을 끄고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여기에 빨간색 불이 들어오면서 여기 송풍구에서 계속해서 바람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누르고 나가서 문을 잠궈 주시면은 차량이 알아서 안에 있는 습기를 다 마를 때까지 계속해서 가용을 하다가 습기가 다 마르면 완전히 정지까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있는 버튼들을 설명을 해드릴 건데 아까 메뉴 버튼을 누르셨을 때 내비게이션, 라디오, 미디어, 전화, 그리고 차량 이 메뉴들을 보셨던 거를 직관적으로 빼놓은 버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메뉴 버튼을 누르지 않고도 이 버튼들을 사용해서 바로바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비상등 위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컵홀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이렇게 키 보관함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 옆에는 이제 무선 충전을 사용하실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지금 핸드폰을 안쪽으로 넣어주시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무선 충전이 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있는 버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일단 그 전에 여기 가운데 있는 이 두 가지 버튼을 조그 셔틀과 터치패드로 가운데 미디어 디스플레이를 움직일 수 있는 레버들입니다. 조그 셔틀은 왼쪽이나 오른쪽 그리고 위쪽이나 아래쪽 그리고 돌리셔도 조작이 가능하시고 입력하실 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터치패드도 왼쪽이나 오른쪽 위나 아래 클릭하시면 입력이 가능하십니다. 뒤로 가기 버튼, 홈 버튼 다 똑같이 위치에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 있는 버튼들 그 중에 제일 위에 있는 이 볼륨 버튼은 위아래로 조절 가능하시고요. 클릭하시면은 이 버튼은 음소거가 아닌 미디어 디스플레이에 대한 전원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이 버튼은 지금 현재는 컴포트 모드인 상태라서 배기음이 전혀 들리지 않는 상태인데 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가변 배기로 파워풀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 버튼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버튼은 에코 스탑 앤 스타트 기능이라고 해서 운행하시다가 차량이 멈췄을 때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동안에 시동이 같이 꺼지는 기능입니다. 이거를 켜놓고 다니시는 게 연비 절감도 하실 수도 있고 대기하시는 동안에 차량의 진동이나 소음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정숙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 아래쪽에 있는 버튼은 자동 주차 기능과 카메라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 처음 뜨는 화면은 자동 주차 이곳에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조그 셔틀을 돌려서 카메라들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화면은 이제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 바로 뜨는 카메라, 뒷면 카메라가 단면으로 보이면서도 360도 카메라 보실 수 있고 그 위로 올라가시면은 뒷면 카메라를 훨씬 더 넓게 보실 수도 있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차량 기준 왼쪽 오른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앞에 쪽 보시면서 360도 카메라, 이거는 앞에 쪽 넓게 보실 수 있는 카메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이번에 밑으로 여기 보이는 ESP 오프 기능이 있습니다. 이 버튼은 한번 살짝 눌러주시면은 계기판에 ESP 오프라고 스포츠라고 되어 있고요. 이 버튼을 길게 눌러주셔야 ESP를 완전히 끄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ESP를 끄는 방법은 정말 이제 트랙에서 주행하실 때만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다시 켜실 때는 그냥 한 번만 살짝 클릭해 주시면 ESP 다시 켜실 수가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버튼은 이제 서스펜션을 조절하실 수 있는 버튼인데 지금 불이 아예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서스펜션은 컴포트 모드이고요.
불이 한쪽만 들어오게 되면 스포츠 모드,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스포츠 플러스, 이런 식으로 서스펜션을 조절을 하면서 약간 단단함을 조절하실 수 있는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위에 버튼 보시면은 M이라고 그려져 있는데 M은 매뉴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동 변속 때 사용하실 수 있는 버튼입니다.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빨간불이 들어오고, 이때는 핸들 뒤편에 있는 패들 시프트로만 사용을 하시면서 변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패들 시프트는 핸들 뒤편에 있는 레버를 당겨주시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이제 다이나믹이라 그래서 주행 모드를 선택하실 수 있는 모드가 있습니다. 자, 에코 모드, 그리고 인디비주얼 모드, 컴포트 모드, 스포츠, 그리고 스포츠 플러스 모드,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에코 모드는 연비 주행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비가 우선시되기 때문에 공조 장치나 열선 시트, 통풍 시트 같은 게 조금은 약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인디비주얼 같은 모드는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엔진은 스포츠, 그리고 변속은 매뉴얼, 그리고 서스펜션은 컴포트,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개별 설정하실 수 있는 커스텀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컴포트가 가장 기본적인 승차감 우선시 모드이고요. 그리고 스포츠랑 스포츠 플러스는 컴포트보다 20%, 40% 정도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운전하실 수 있는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시면은 이 버튼이 하나 위치해 있습니다. 버튼을 눌러보시면은 가운데 있는 이 콘솔 박스를 이렇게 여실 수가 있고요. 안쪽에 보시면은 SD카드랑 USB 1번, 2번 단자를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 위에 있는 실내 등과 SOS, 이제 다른 기능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실내 등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양쪽 끝에 있는 이 버튼은 누르셨을 때 여기 룸밀러 밑에서 나오는 독서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운데 있는 이 버튼은 가운데 중앙 실내등 확인하실 수 있는 버튼이고, 뒷좌석 실내등 누르시면은 이제 손잡이 쪽에서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버튼은 이렇게 빨간색 불이 들어오게 되면은 문을 열어도 실내등이 안 들어오게 하는 버튼이고요. 이 버튼을 해제하셔야 문을 열었을 때 실내등이 들어오고, 문을 닫으면 실내등이 꺼지는 상황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이 버튼들 중에 오른쪽에 있는 미라고, 이 버튼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미 버튼은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 저희 차량에서 벤츠 콜센터 직원한테 바로 연결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직원한테 차량 기능 궁금하신 거 물어보실 수도 있는 직원 연결이 될 거고요. 이거는 365일 24시간 항상 대기하고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아무 때나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왼쪽에 있는 버튼은 SOS 버튼, 눌러서 커버를 열어주신 다음 이 버튼을 눌러주셔야 하는 건데,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 같이 상담원 연결은 동일하게 되지만 이거는 긴급전화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긴급전화로 이제 상황 설명하시면서 구급차나 경찰차 요청하시면 해당하신 위치하신 곳으로 이제 출동을 시켜드리는 거고,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 GPS가 같이 발송이 되기 때문에 위치 설명 따로 필요하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사고가 나셨을 때 에어백이 하나라도 터지게 되면은 굳이 누르지 않으셔도 알아서 출동하게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실내 인원 파악은 벨트가 몇 개가 꽂혀 있는지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항상 뒷좌석도 신경 많이 써주셔야 되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선글라스 박스 눌러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블랙박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블랙박스는 화면을 터치해 주시면 켜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앞뒤 2채널로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영상 있으실 때는 오른쪽에서 SD카드 뽑아서 영상 추출 따로 하셔야 되고요. 이 블랙박스는 시동이 켜지면 같이 켜지고 시동이 꺼지면 같이 꺼집니다. 그래서 상시 녹화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글로브 박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글로브 박스는 여기 있는 레버를 당겨주시면 바로 이렇게 열 수 있고요. 안쪽에는 바로 수납 공간으로 써주실 수 있는 공간 확인하실 수 있고, 위쪽에 보시면 하이패스 카드 꽂는 곳이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틈 사이로 카드를 꽂아주시면 바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설정해서 드리고요. 왼쪽에 보시면은 이 버튼은 이제 카드가 선불제 카드인 경우에는 금액이 얼마가 남아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 버튼과, 오른쪽에는 음량 버튼 조절하실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제 차일드락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차일드락은 여기 뒷문 열어서 안쪽에 보시면은 이 레버를 위로 올리셨을 때는 안쪽에서는 아무도 문을 열 수 없게끔 하실 수 있는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려주시면은 누구든지 평상시처럼 다 열 수 있게끔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 뒷좌석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여기 문 쪽에 열선 시트 버튼, 앞좌석과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이것도 버튼을 눌러서 3단계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뿐만이 아니라 양쪽 문에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다음 가운데 쪽 보시면은 뒷좌석에서 쓰시는 송풍량 조절하실 수 있는 버튼, 그리고 온도 조절하실 수 있는 버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서 온도 위아래로 설정하시면 되고요. 오른쪽에서 송풍량 이쪽에서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시트 등받이 쪽에 보시면은 아이소픽스라 그래서 유아용 시트 고정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에는 두 군데 여기 위치에서 커버 벗겨주시면은 안쪽에 이제 철심을 사용해 유아용 시트를 고정하실 수 있는 곳이 있고요. 위쪽에도 마찬가지로 머리 받침대 뒤에 커버 열어주시면은 철심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도 고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2열 시트를 폴딩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트렁크를 열어주시면은 안쪽 위에 보시면은 레버가 양쪽에 똑같은 게 있습니다. 오른쪽 걸 당겨주시면은 오른쪽 시트만 넘어갈 거고요. 왼쪽 거 당겨주시면 왼쪽이랑 가운데가 같이 넘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거를 이렇게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당겨주시고 뒷좌석으로 가서 한번 접어 보겠습니다. 뒷좌석에서 머리 받침대를 잡고 안쪽으로 살짝 넘겨주시면은 바로 이렇게 쉽게 폴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시 올리실 때는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조금 강하게 걸어주셔야지 계기판에서도 경고등이 뜨지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AMG 253 모델을 설명드린 한성자동차 프로덕트 익스퍼트였습니다. 자세한 문의나 상담은 가까운 한성자동차 정시장을 방문하시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